안녕하십니까. 마블링 좋은 부동산을 찾아라. 수익형 부동산 개발 외길 30년 고정욱 박사입니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독수리 삼형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제가 그동안에 출간한 8권의 책에 관한 내용이 나가고 있고요. 자, 수익형 부동산 하면은 여러 가지 그 개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과연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념부터 여러 가지 이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매달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한 월세로 인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갖고 계실 것이고, 또 집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과연 뭐냐 그러면 정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로 인한 월세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어떤 분은 나는 3%면 되겠다, 나는 5%면 되겠다, 아니면 나는 7%는 나와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각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각자 갖고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월세, 수익률이 발생하는 부동산이어야 정확히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기대 수익을 충족시키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기대 수익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채를 취득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지금 주택에 대한 규제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러니까 보유와 거래 전 과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지금 세금 부담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때에 이런 규제가 많이 이제 규제가 이제 여기저기 거의 블록체인처럼 얽혀서 되고 있는데, 이런 때 수익형 부동산 문의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관계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투자자의 기대 수익을 충족시키는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그 요건이 있는데, 성립 요건, 수익형 부동산이 성립하려면 그 성립 요건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안정성, 그 다음에 수익성, 환금성, 이 세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취득했는데 임대가 안 나가고 있다. 또 짧은 기간 임대가 나간 후로는 임대가 안 나간다. 그래서 공실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이 없는 그런 그 상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속성이 꾸준히 있는, 지속적인 그 유지가 되는 그러한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정박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떠도는 여기저기 흐르는 임차인이 아니고 한 곳에 정착한 정박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이게 안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인데, 이 수익률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반드시 기대하는 수익률을 그런 발생시키는 경우이어야 나중에 어떤 전략이 나옵니까? 출구 전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대 수익을 내가 7% 정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3%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3% 이하로 팔아야 월세로 인한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3% 이하로 판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3% 이하로 한다고 하면 2%나 1%로 팔아야 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매수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과연 2%, 1% 나오는 그러한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하겠느냐. 바보가 아닌 한 그런 엉뚱한 짓은 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 수익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부동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나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보러 갔을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월세가 얼마 나오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월세로 인한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월세가 많이 나와야 그 월세로 인한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물론 집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도 발생하겠지만은 정통적인 수익형 부동산,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높은 월세로 인한 시세 차익이 발생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금성인데 부동산이 주식과 달리 가장 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바로 환금성이죠. 내가 팔고자 할 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환금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 환금성이 문제가 없는 부동산을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결론은 수익률이다. 높은 수익률이 나는 그런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 원룸, 창고 이런 것도 있고요. 지산이나 생숙도 있어요. 지산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생숙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서비스드 레지던스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양형 호텔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최근에 이제 많이들 분양들 하고 있고 또 투자들 하고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고요. 우리가 스와트 분석이라는 게 있죠. 강점과 약점, 또 기회 요인, 또 위협 요인 이런 네 가지 분석을 통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것은 아주 일방적인 얘기일 수 있고요. 장단점은 다 있는데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또 나에게 적합한 아이템을 찾아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형 부동산은 누가 투자를 해야 하는가? 누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사람을 특정시킨다는 것도 좀 어색한 얘기지만 그래도 이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압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하나쯤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금이 만족할 만큼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내지는 품위 유지를 할 만큼 연금이 나오는 분들은 흔치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분들일수록 수익형 부동산은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직이나 직장을 은퇴해서 매월 수익이 필요한 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월세로 생활비를 또 충당해야 하는 분, 또 배당하는 법인을 갖고 있는 투자회사, 특히 이런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좀 갖고서 배당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자산, 매월 발생하는 그런 수익, 월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수익형 부동산 독수리 삼형제는 과연 뭐가 있을까? 되게 궁금하죠. 첫 번째는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옛날에 고시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고시원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다중생활시설. 이 다중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일에 보시면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생활시설을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제시를 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점은 인스턴트 주거 시설이라는 겁니다. 인스턴트는 여기서 일회용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즉석. 인스턴트 음식처럼 즉석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트렁크 하나, 캐리어 하나 끌고 가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인스턴트 주거 시설이라는 게 강점입니다. 최근에 1인 가구나 젊은 사람들의 그러한 패턴, 취향에 적합한 인스턴트 주거 시설이라는 게 강점이고요. 그럼 약점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약점은 시설비 투자가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룸 하나에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이 25개면은 2억 5천, 30개면은 3억 정도에다가 임차 보증금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전체 건물을 매수할 경우에는 매수 금액의 방 숫자 곱하기 1,000만 원 정도 하시면은 시설비에 대한 예상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기회 요인이 뭐가 있냐? 기회 요인, 이거는 1인 전용 주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주거 시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위협하는 그 위협 요인이 또 있을 건데 이것은 이제 기존의 안 좋은 이미지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설을 할 때 내부 인테리어나 내부 배치를 할 때에 안 좋은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나 그런 평면 구성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점만 좀 주의해서 그 다중생활시설 투자를 검토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개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 요 다음 영상부터는 그 아이템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꼬마 부동산에 대한 그 아이템을 하나씩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개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수리 삼형제의 두 번째는 뭐냐? 공유 오피스라고 되어 있네요. 공유 사무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강점, 자, 이 아이템의 강점은 역시 즉석에서 입주할 수 있는 오피스다.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고 이런 절차가 필요 없고요. 내가 필요한 노트북 하나 가지고 가면 바로 즉석에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1인 오피스라고 하는 것이 또 장점이고요. 요즘에 어떤 트렌드에 맞는 사무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약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속적인 마케팅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제 이런 투자를 하실 때는 지속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공유 오피스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회 요인이 또 뭔가 이것도 역시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1인 전용 오피스이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아이템이다. 또 이 아이템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위협하는 요인은 뭔가 역시 높은 시설비 투자가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죠. 높은 시설비와 가구 집기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해서 회수 기간도 좀 따져보고 또 사업성도 따져보고 또 입지 선정도 좀 입지 분석도 잘 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유 숙박업인데 강점은 비교적 쉬운 인허가가 가능하다. 공유 숙박업이라고도 하고요. 공유 민박업이라고도 하는데 6개월짜리 공유 민박업이 이제 법이 시행이 돼서 더 쉽게 이 공유 숙박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점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기회 요인은 우리가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온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1997년 12월에 외환 위기가 왔었고요.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이때도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오히려 저평가된 부동산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시중에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기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때에 부동산을 저가에 취득할 수가 있고 또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좋은 조건에 임차인에 맞게 임차인 시장에서 임차인에 맞게 저렴한 그러한 또 이 상가나 이런 것들을 임차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위험 요인은 역시 시설비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아이템은 이제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총알을 준비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고정 수익을 만든 후 움직여라.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자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누가 됐든 간에 고정 지출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총알을 준비하고 나서 움직이는 전략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투자 분석 능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익형 부동산은 검토해야 할 게 매우 많습니다. 아파트 사는 것은 그 근처에 부동산에 가서 시세 한번 알아보고 계약하면 되지만은 이 수익형 부동산은 사람 얼굴 다르듯이 모두 다 다른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건 분석도 해야 되고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수지 분석도 해야 되고 출구 전략도 세워야 되고 또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할 게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 분석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지 분석, 상권 분석을 하는 기법을 공부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또 특징입니다. 또 종합적인 지식을 기를 수가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을 충족시키는 부동산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은 은퇴하신 분들이나 또 연금생활자 또 고정적인 지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꼭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독수리 삼형제 아이템은 첫 번째는 다중생활시설, 두 번째는 공유 오피스, 세 번째는 공유 숙박 이렇게 세 개를 우선 소개를 드렸습니다. 총알을 준비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투자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에 대한 그 규제가 집중되고 있을 때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 위험한 부분이 매우 리스크가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주변에 투자 선배가 있다면 더 좋고요. 아니면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리스크를 좀 없애거나 줄여서 감소시켜서 투자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까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쭉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영상은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그 개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